예, 안녕하세요. 선박 종합 설계 중간 보고서 관련해서 코멘트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 보고서입니다. 아, 좀 넘어갈게요. 사실 우선 얘기를 드리자면은 이게 여러분들 조건만 보지 마시고요. 다른 조건도 좀 봐주세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거 보고서 관련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 제일 첫 번째 설명한 조 보고서 있잖아요. 무슨 존재인지 모르겠지만은 거기서 한 이 내용들 대부분이 여기서 또 나오거든요. 근데 제가 이거 지금 동영상 찍고 있는 입장에서는 앞에서 얘기했으니까 여기서는 좀 대충 하고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지금 조에 해당되는 사람이라서 나는 우리 조건만 볼 건데라고 하면은 이거 제가 그냥 대충 넘어간 부분에 대해서는 놓치게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꼭 좀 다른 조건도 시간 걸리지만 다들 좀 봐주셨으면 좋겠고 실제 수업도 그럴 거잖아요. 다른 조 발표하는 거 여러분들이 다 듣고 거기에 대해 제가 코멘트 하는 것도 다 듣게 될 거니까 그게 실제 수업이겠죠. 네. 실제 수업이 그렇게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그렇게 돌아갔을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각 다른 조들 거 열심히 봐주세요. 예. 어쨌든 뭐 그랬고 두 번째 보고서 선형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설명들 잘 되어 있고요. 참조선도 있고 뭐 설교선도 있고. 아이쿠 넘어가 버렸네. 예, 첫 번째 조건에서 너무 열을 내면서 얘기해서 두 번째 조건 하고 있는 거는 지금 좀 대충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우선 뭐 스웨즈막스 얘기가 나와 있죠. 폭은 50m 이하긴 한데 폭이 커지면 저항이 커져요, 당연히. 폭이 커지면 저항이 커지기 때문에 작을수록 좋겠죠, 폭이. 그 다음에 쓸데없이 배를 키워봐야 어차피 우리 DWT 정해져 있는데 너무 키울 필요 없잖아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해주시고. 예. 지금 1시 반인데 새벽. 죽겠네. 뭐 이런 거. 이거는 애초에 정해져 있는 것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고 하시면 되고. 인텍트 스테빌리티는 아직 우리가 수업에서 다루지 않았어요. 나머지는 뭐 다 다뤘죠, 이제. 다 다룬 것 같습니다. 예. 그냥 하시면 되고. 뭐 설계 이런 식으로 하든. 순서도는 이런 게 아니라 뭐가 삐끗했으면 다시 어디로 돌아간다라는 게 적혀 있어야겠죠. 그냥 이거는 순서대로 간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일하는 순서에 대한 거는 뭐 선형 수정을 했죠. 검토도 이런 식으로 쓰지 마시고 뭐 ICLL을 먼저 검토했다. 그다음에 마폴 검토를 했다. 뭐를 검토를 했다. 스웨즈막스 디멘전을 검토를 했다. 프로펠러 설계를 검토했다. 그렇게 좀 순서대로 써주세요. 차근차근 이렇게 뭉뚱그려서 쓰지 말아주시고. 다음 봅시다. 스웨즈막스 탱커들을 잘 썼대요. 볼까요? 그러면은 네, 그렇긴 한데 이게 지금 들고 온 값들을 보면은 뭐가 좀 이상한 배들이 있죠. 뭐 예를 들자면은 여기 뭐야 엘레오 머스크 같은 배는 보면은 몰디드 뎁스보다 드라프트가 더 큰데 그런 배는 있을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거 뭐야 짜울롱 스피릿 얘들도 흡수가 10m인데 DWT가 이 정도 나올 수 있나요? 안 나올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아닌가? 나오네. 안 나올 것 같아요. 값이 좀 이상하네요. 이런 배들. 이것도 그렇죠. 보면은 DWT가 그 정도 안 나올 것 같은 흡수인데 제가 보기에는 뭐 하여튼 잘 좀 검토해 주세요. 이거 하신 조들. 뭐 이런 것들 실적성 가지고 검토한 거는 잘했고요. 다만 이제 좀 현실성 있는 수치를 가진 실적선들인지는 여러분들이 검토를 해주셔야 그래야 걔네들을 속아내야 이제 제대로 설계된 배들 가지고 한다고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말이 좀 제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선미 부분을 넓히면 선미 쪽 배수량이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부력 중심이 선미 쪽으로 이동을 할 텐데 근데 뭐
무슨 내용인지를 잘 모르겠네요, 이게. 네. 선수 부분이 더 배수량이 커져야 되는 게 이제 일반적인 설계 같은데, 문장을 제가 이해를 못한 걸 수도 있고. 어쨌든 그렇게 했다라고 하시니, 갑시다. 그러면 DWT를 14만짜리를 들고 왔네요. 16만이 목표인데. 뭐 옵트월에서 잘 돌렸다고 하시고. 진짜 이건가? AP에서 53% 미드십에서 그러면은 뭐 설계는 제대로 된 것 같네요. 지금 여기 LCB가 이거가 선수 쪽으로 3%라는 거 확인했고요. 선미 이건 뭐야? 예, 했다고 하니 이거는 제대로 계산된 것 같아요. 아까 앞에서 문장은 제가 잘 이해를 못하겠지만 그다음에 선미 공간 뭐 잘했겠죠. 이렇게 돼 있고 여기 보시면 지금 탱크 한 개씩 용량이라고 되어 있는데 탱크가 모두 다 같은 용량을 가지진 않을 걸로 생각이 들거든요. 특히 선수에 있는 탱크들. 근데 왜 계산을 이런 식으로 했는지 모르겠어요. 탱크 캐퍼시티 플랜에서 제대로 계산을 했다면은 걔를 참고하세요라고 그냥 여기에 쓰면 되는 거예요. 걔를 참고한 값은 각각 얼마다라고. 그냥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임의대로 계산한 것 같은데 이러면 이제 서로 다른 파트하고 말이 안 맞는 거잖아요. 잘 맞는다면 뭐 다행이지만 바닥 2m 뺐대요. 그래서 탭스가 22m가 됐다라고 나와 있고 그렇게 되나요? 말이 이상한데 지금 24.5는 배 폭이겠죠? 49m짜리 폭이 되니까 22m가 지금 배 높이인 것 같은데 아니 탱크 높이 방향 그게 22m라고 되어 있으면은 예, 뎁스가 24m니까 2m를 뺐다 밑에를 뭐 그러면 말이 되네요. 뎁스 24m짜리 배라고 치고 그 다음에 쭉 되어 있고 요거 계산되어 있는데 그러면은 네, 잘 된 것 같네요. 여기 부분은 화물 탱크 22m로 성립이 됐다라고 되는데 이제 배에다가 캠버 넣은다고 하시면은 캠버를 감안해서 탱크 용량을 새로 계산을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탱크 용량이 제가 보기에는 모든 탱크가 똑같은 값을 갖지는 않을 것 같으니까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셔야 될 거예요. 네, 됐고 데드웨이트 값이 모자라다. 그건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 같이 16만 맞춰주셔야겠죠. 그 다음에 권연 계산. 권연 계산을 여기다가 이렇게 다 들고 오실 필요가 없이 그냥 프리보드 캘큘레이션 부분을 참고해라 라고 쓰면 되는 거예요. 괜히 똑같은 내용이 두 번 나올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어쨌든 최종적으로 필요한 게 6m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지금 배의 권연이 6.8m라고 하니 성립이 된다. 이해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속도 동력 추정 뭐 이런 식으로 잘 하셨는데 잘했는데 여기도 그렇죠. 지금 유효 숫자들 감안해가지고 너무 쓸데없는 숫자 많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 다음에 쭉 넘어가면은 회귀 분석했다고 하고 주요 요목 뭐 이거 추정 이거 그냥 논문에서 그대로 나온 거겠죠? 뭐 계산 잘 하셨겠죠? 투영 면적까지 했을 때 유효 동력이 2점 나오더라 9천 정도 뭐 제가 계산했을 때도 대충 그 정도 나온 것 같아요. 반려비 등등 나와 있고 현박 추진기 설계 과정 이런 것들 했는데 이거 책을 찍어가지고 올리는 거는 좀 창의적이긴 한데 뭐 구태여 이렇게 쓸 필요 없잖아요. 뭐 선박과의 저항과 추진이란 책 그 참고문을 썼다 정도면 충분해요. 구태여 이거 이렇게 일일이 다 찍어가지고 올릴 필요는 없습니다. 보고서 쓰실 때.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선박 설계 컨테스트 나가는 조라고 하면은 거기다도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네, 참고하세요. 뭐 이것저것 프로펠러 설계들 많이 바꿔놨고 그 다음에 프로펠러 직경도 산정을 해가지고 잘했죠. 단독 효율도 어느 정도 증가를 하긴 했는데 회전수 마진을 못 맞췄다 라고 되어 있네요. 그러니까 추진기 지름 키우면은
일반적으로 효율은 올라가는데 그렇다고 무턱대고 지름을 키울 수 없죠. 지름을 키우면은 회전수가 떨어지기 때문에 회전수가 떨어지면은 엔진이 그 회전수를 못 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 얘기들 얘기하고 있습니다. 되어 있죠. 그래서 2조에서는 좀 특이하게 한 게 저속 디젤 엔진은 축이랑 엔진이랑 프로펠러랑 바로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엔진 도는 회전수가 프로펠러 회전수가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회전수 마진을 못 맞추겠다라고 되어 있으면은 다른 방법이 하나가 있는데 엔진 자체는 회전수가 높은 걸 갖다 쓰고요.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중간에 기어박스를 넣어서 엔진 회전수를 프로펠러 회전수랑 맞춰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접근을 했대요. 다만 이렇게 했을 때 문제는 엔진실에 기어박스가 들어가야겠죠. 엔진실 설계에. 그냥 단순히 축 길이 몇 미터 그것만 나오는 게 아니라 기어박스가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 돈이 들겠죠. 설계, 제작하는데. 뭐 물론 여러분들이 제작하는 입장이 아니긴 하지만 어쨌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는 저속 디젤 엔진을 그대로 쓰려고요. 물론 2조에서는 중속 디젤 엔진 쓰겠다라고 하면 써도 돼요. 근데 엔진실 GA에 그러면 기어박스가 들어가야겠죠.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잘 맞췄는지 모르겠네요. EEDI 계산해보면 나오겠죠? 얼마인지. 돼 있고 뭐 프로펠러 축이랑 허브 얘기 나중에 최종 보고서에 넣는다고 하니 뭐 나오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식이냐. 디자인 툴로 했을 때 나온 설계 값들이 있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실제 설계를 한 것들이 어느 정도 비슷하게 가는지 정도 검증용으로 얘를 쓰면 되는 거죠. 여기 나온 값이 절대적으로 맞는 거 당연히 아니에요. 이게 뭐야? 허브 다이어미터겠죠? 허브 다이어미터는 이 정도고 스러스트가 이거밖에 안 나오나? 이거보다 클 것 같은데. 왜냐면은 스러스트로 인한 동력이 저기 유효 동력보다 클 거 아니에요. 유효 동력이 9000kW가 나왔는데 얘가 1600kW가 나오는 건 좀 이상한데요. 한번 다시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어쨌든 엔진은 그렇게 한다라고 되어 있어서 최종적으로 MCR이 큰 거는 참 어쩔 수 없습니다. 좀 큰 것 같네요. 예. 우선은 뭐 EEDI 계산해봤을 때, 그러니까 요렇게 나오긴 했는데 뭐 다른 조들도 똑같긴 한데 지금 동력이 크잖아요. 전달 동력이. 근데 그게 EEDI 맞추면은 문제가 안 돼요. EEDI 맞추면은 그냥 뭐 우리가 배가 저항이 커서 아니면 프로펠러 효율이 충분치 못해서 그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EEDI도 못 맞추는 상황이면은 이제 문제가 커지는 거죠. 배 자체가 지금 취역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니까. 뭐 회전수 마진했다고 하시니 잘했고 EEDI 계산 얘기 나와 있네요. 그래서 뭐 여기에 있는 것들 그 제가 따로 올려드린 한국 성급 거 보고서에 보면은 다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그냥 한글 내용 보시고 잘 찾아서 쓰시면 좋죠. 참조선 엔진은 이걸로 정했다라고 되어 있고 여긴 잘했네요. 근데 75% 조건의 동력에서 속도를 구하는데 C마진이 없는 조건에서 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이 커브가 아니라 얘보다 좀 낮게 커브가 새로 나오겠죠. C마진 없는 커브가. 그때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을 하시면은 뭐 대충 한 14점 몇 노트 나오겠죠? 그럼 걔로 EEDI를 계산하시면 됩니다. 뭐 나머지 부분은 잘했어요. 다만 탱커 곡선에 포함되는 영역이 옛날 탱커가 아니라 20% 줄은 페이지 2 기준으로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게 차이가 있기 때문에 2조도 잘 하긴 했는데 숫자는 상세한 숫자는 다시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그 다음에 GA 보시면은 뭐 이런 식으로 참고를 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봅시다. GA를 했으면은 요약은 이 내용을 요약을 하시는 게 아니라 실제 그래서 배 GA가 어떻게 됐는지를 먼저 좀 보여달라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이 보고서 쓰실 때, 뭐 물론 여태까지 실험 수업도 한번 하면서 많이 쓰셨겠지만은 보고서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뭘 했는지를 완전히 알지는 못하는 사람이 보라고 만든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
여러분들이 보고서를 쓸 때, 뭐 우리 보고서를 처음부터 차근차근 읽으며 따라오면은 나중에 짠하고 이런 결과가 나와요 라고 쓰는 것도 뭐 나쁜 전략은 아닌데, 대개는 보고서를 쓸 때 처음에는 중요한 얘기를 먼저 써요. 그걸 봐야 이 사람들이 이걸 했구나라는 걸 이해를 하고 그 내용을 하나하나 따라오거든요. 그러니까 최종 결과물을 앞에다 좀 써주세요. 이게 아니라 아까 저항 추진 파트 같이 최종 그래프를 먼저 그리잖아요. 여기도 최종 GA를 먼저 올려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탱크 길이 202m 정도 써놨는데 선수격벽 길이 7.7m라고 해놨고요. 정리는 잘 되어 있는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이상한 거는 탱크 캐퍼시티가 용적 추정력이 잘 해놨죠. 근데 선수 부분 선형값이 안 정해졌어도 최소한 대충 이 정도 나온다라는 거는 한번 들고는 있어야 될 거예요. 지금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탱크 개수 7개? 맞나? 네, 뭐 그렇다고 되어 있으니 탱크 이런 식으로 했을 때 계속 얘기 드리지만 선수 부분 그 다음에 빌지 쪽 그런 거 부피 전혀 고려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한 게 실제로 맞는 값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좀 차이 있을 거예요. 크진 않겠지만은 결과적으로 몇 퍼센트 차이는 있을 거예요. 실제랑. 그렇다고 해서 그 실제 값을 안 하고 그냥 이런 식으로 계산을 했다라고 하면 탱크 캐퍼시티 플랜이 어쨌든 제대로 계산은 안 되게 되는 거죠. 뭐 값이야 큰 틀에서 보면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 뭐 밸러스트 탱크 이것도 못하죠. 이렇게 했을 때 WBT가 이 정도 나왔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SBT 용량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레귤레이션 18이. 그럼 여기다가 레귤레이션 18이 뭔지를 대충을 써 주시거나 아니면은 레귤레이션 18에 맞춰서 뭔가 계산을 한 파트가 보고서 안에 있다면 그 파트를 참고해라라고 쓰는 게 맞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뭐 SBT 용량 뭔지 대충 알죠. 뭐 흘수의 몇 퍼센트 얼마 저쩌고 계산하는 그 흘수를 맞춰야 된다라는 건데 요게 그래서 그 흘수 값을 맞추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 다음에 뭐 이렇게 계산하는 게 이런 계산이 어떻게 나온 건지도 모르겠고 그런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거 설계를 좀 잘 검토를 해주세요. 청수 탱크는 뭐 괜찮고요. 슬롭 탱크야 뭐 용량 DWT의 몇 퍼센트 이상 그거니까 문제는 안 되죠. 값들이. 연료 탱크도 뭐 부피 적절히 잘 구한 것 같습니다. 근데 요렇게 쓰고 끝나는 게 아니라 연료 탱크도 마폴에 보면은 얼마 이상 사이즈면은 몇 개로 쪼개라 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해서 해주셔야겠죠. 배치도를 그릴 때. 뭐 MDO야 따로 별로 할 건 없는 것 같고. 기관실 나왔습니다. 그러면은 뭐 이런 식으로 써 주셨는데 결국에는 여기서 추진 파트에서 기어박스를 쓰기로 했다라고 하면은 기어박스가 들어가야 돼요. 여기에 기어박스의 사이즈를 뭐 구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렇게 배치되어 있을 때 제일 큰 문제가 뭐가 있냐면은 기어박스가 들어가면 엔진 축이랑 프로펠러 축이랑 같은 선상에 놓일 수가 없거든요. 기어박스 때문에 한 번은 틀어져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축이 이렇게 나오고 선미 기준으로 보자면은 엔진이 있을 때 축이 이렇게 나오면은 여기에 기어가 있고 여기에 기어가 물려서 프로펠러 축이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 돼요. 그러니까 선미 배치에 이게 다 반영이 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지금 보면은 거기에 대한 그림이 전혀 없으니까 이게 추진기 파트랑 지금 GA랑 뭔가 밀접하게 얘기가 안 돼 있는 것 같다라는 느낌이 드는 거죠. 이것도 못하겠죠. 선수 격벽은 뭐 벌버스 바우가 없는 경우에는 이건데 지금 벌버스 바우 들고 있으니까 여기서 뭐 제대로 했겠죠. 선미 격벽은 여기죠. 여기 엔진실의 뒤쪽 끝 선미 쪽 끝 위치에 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나머지들 그렇게 크게 할 얘기는 없는 것 같고요. 여기 뭐 GA 잘 그려 오셨는데 우선 그래서 GA 관련해서 얘기를 드리자면은 연료 탱크 아까 얘기한 거, 연료 탱크도 마폴 관련해서 얼마 이상의 용량을 가진 연료 탱크는 두 개로 쪼개라 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하셔야 되고
지금 보시면 선체 중앙 평행부가 탱크 3번에서 7번까지 8번? 8번이야? 아까 앞에서 7이라고 한 것 같은데. 하여튼 탱크가 중앙 평행부에 놓여 있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선수부는 좀 이게 좁아지잖아요. 1, 2, 3, 4, 5, 6, 7. 아, 뒤에 8번까지 있나? 아, 예. 탱크 8개였네. 예, 그러면 8번까지 있다고 했을 때 지금 여기 그림에서 GA에 잘 그려놓은 것 같이 앞에 두 개는 그 용량이 안 나오거든요. 좁아지기 때문에. 그 다음에 사실 밸러스트 탱크도 앞에 보면 그 용량이 안 나올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계산했겠지만. 그러니까 이런 게 반영이 되어서 최종 보고서에서는 탱크 캐퍼시티가 그걸 계산이 되어야겠죠. 그렇습니다. 거주구역 뭐 그것도 중요하긴 한데 제가 보기엔 2조에서 시급한 거는 여기 선수 방향, 선수 쪽 탱크 용량 구하는 게 더 시급해요. 그림은 전체적으로 잘 그리긴 했는데 그 다음에 기관실에 기어박스 들어가면은 어떻게 집어넣을 건지 얘기하셔야겠죠. 탱크 캐퍼시티 플랜은 뭐 요게 아마 그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규정이겠죠. 그 규정을 맞춰야 되는 거고 이 정도 나오는 게 일반적으로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그 경화 중량 더하면은 대충 한뭐 8만 이쪽 저쪽 나오겠죠. 규정들 잘 하셨고 여기 돼 있고 잠깐만. 네, 어차피 GA랑 탱크 플랜이랑 같이 가는 거니까 이렇게 돼 있고 요 값도 이제 나중에 수정돼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경화 중량과 합칠 때 유류 무게가 이렇게 된다고 했는데 DWT가 오히려 중량 아닌가 싶은데요, 제 생각에. 그러니까 DWT가 16만이 돼야 되는 상황이니까 걔 더하기 22,000을 해주시면 18만 몇 톤이 돼야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되는 건데 지금 이거 문장을 찬찬히 읽어보시면은 말이 좀 이상한 게 우선 얘는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보기에는 16만 톤을 맞추는 탱크 용적이 나와야겠죠. 그러니까 비중 0.9로 원유를 담았을 때 9로 원유가 부피가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원유를 담았을 때 그때 무게가 16만이 돼야 돼요. 그 다음에 거기에다가 경화 중량 20, 뭐 2만 7천 더하면 얼마예요? 18만 2,700톤? 그럼 여기에 대응되는 배수량이 나오는 거겠죠. 그럼 그 배수량에 대응되는 딱 이 배수량은 그 배수량으로 끝나야 되는 건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뭐 얘를 넘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럼 넘지 않는다는 건 뭐 좋아요. 그러면은 배 배수량 이거라고 쳤을 때 뭐 짐 싣고 경화 중량 했는데도 남아요. 그럼 실제로는 배가 얘를 만족하는 흘수보다 작게 간다는 뜻이잖아요. 그럼 그 흘수에 대한 계산을 새로 해줘야겠죠. 저항에서든 뭐 어디에서든. 그냥 이런 식으로 얘를 넘지 않으며 적합한 무게다라고 하면은 그러면 실제 운항 조건은 뭘로 맞췄는지를 모르는 거잖아요. 저항 추진에서 계산한 흘수가 있을 텐데 감안한 흘수가. 근데 그거는 뭐 요걸 억지로 맞추기 위한 흘수라고 하면은 배에다가 쓸데없이 물을 더 채웠다? 그럼 저항 추진에서는 손해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얘를 넘지 않는 게 문제가 괜찮다라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냥 여러분들이 얘 더하기 얘를 한 여기에 맞는 흘수에서 배를 운항을 하는 거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럼 그 흘수에서 건연도 주어질 거고 그 건연이 ICLR 건연보다 큰지 작은지도 계산을 해야 되고 지금같이 이런 식으로 그냥 여유가 있으니 괜찮다라는 거는 이 부분에는 어울리는 말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참조선 뭐 검토 잘했겠죠. 참조선 검토도 원래 이런 식으로 제가 했으면 하는 게 아니라 참조선 GA가 있으니까 거기서 좌표를 따든가 뭐라든가 해가지고 실제 탱크 캐퍼시티 플랜을 계산을 해보자라는 게 왜냐면 그 참조선은 탱크 사이즈 정해져 있잖아요. 값이 얼마인지 여기 있죠. 그러니까 얘에 대응되는 그 부피가 진짜 나오는지를 봤으면 하는 게 목표였는데 뭐 그렇게 하진 않았네요.
여기에서도 보시면은 표정 건연이 3000ml라고 하는데 아마 실제 건연 이거보다 훨씬 클걸요? 한 5m, 6m, 7m 그렇게 나오는데 이 숫자를 어디서 들고 왔는지 모르겠네. 그 다음에 만재을수선으로 했을 때 이건 뭐야 이게? 이것도 무슨 말인지 제가 잘 이해가 안 되는데 뭐 2만 톤이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네요. 만재 배수량 제가 이해가 안 되면 뭐 평가를 못 하는 거기 때문에 건연 높이가 적합하다는 이런 식으로 쓰라는 게 아니죠 지금. 여러분들이 계산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설계한 배수량에 맞는 흘수 더하기 설계된 건연 값이 몰디드 뎁스랑 같다 라고 하는데 그 건연 값은 규정보다 큰 값이다 라고 하는 게 맞거든요. 그런 과정인데 뭐 그런 얘기가 없네요. 제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겠지만 뭐 그 다음에 요거는 나중에 한다고 하시니 그 다음에 피드백 나중에 한다고 하시니 뭐 GA도 그때 가서 수정을 하셨으면 하고 의장이야 뭐 다른 조들도 비슷하게 그렇게 크게 할 게 없겠죠. 지금 이거 근데 경화 중량 계산 아닌가? 아니 경화 중량 먼저 한다고 하니 의장은 할 게 없는데 경화 중량은 값이 좀 중요하죠. 최종적으로 경화 중량이 여기 왜 이리 커요? 3만 톤씩 나올 배가 아니거든요. 의장도 이거 너무 큰데 만 톤씩 의장이 올라갈 배가 아니거든요. 한 10배는 크게 쓴 것 같은데 대충 하면 2만 한 7천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은데 다른 조들이랑 비슷하게 계산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이것도 이상하죠. 재화 중량이 커져야 돼요. 지금 입에 많이 작아요. 많이 작긴 한데 실제로 한 27,000톤쯤이 경화 중량이라고 하면 27,000 빼주면 대충 얼마예요? 한 15만 3천 나오잖아요. 여전히 작아요. 배가 뭐 좀 더 커지든지 흘수를 키우든지 해가지고 배수량을 더 확보를 할 필요가 있겠죠. 근데 흘수를 키워서 배수량을 확보를 하면은 건연이 줄었으니까 ICLR 규정을 만족하는지 다시 한번 또 가봐야죠. 뭐 의장수야. 참조선 보면은 비슷하니까 그대로 쓰시면 되고. 이제 마지막 미드십입니다. 미드십에서는 구조 배치를 검토를 했다고 하고. 뭐 설명은 잘 썼는데 코퍼댐은 지금 여기서 쓸 게 아닌데 코퍼댐은 이렇게 횡격벽 중에 하나라서 뭐 그렇고요. 부재 두께는 이거는 되게 잘 접근을 했어요. 실제 철판이 뭐 14.72mm로 생산이 안 되잖아요. 미리 단위로 끊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고쳐서 하는 게 사실 맞습니다. 이 부분은 되게 잘했고요. 뭐 등등 계산을 했죠. 가중 조건도 열심히 계산을 하셨고 여기도 똑같은데 유효 숫자 좀 고려를 해주세요. 우리가 이거 6만 킬로 뉴턴 미터짜리 모멘트를 보고 있는데 소수점 아래 자리가 의미가 없잖아요. 괜히 적어놓을 필요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다른 거 할 때도 똑같아요. 유효 숫자 좀 많이 신경을 써서 써주세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근데 여기는 아직 단면 모멘트 계산을 안 했네요. 2차 모멘트를. 그러면 설계를 아직 안 한 건데. 네. 뭐 최종 보고서까지 하겠죠. 2차 모멘트들. 그러면은 요 보고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